오늘 세미나의 첫 발표를 맡게 된 우아한 형제들의 조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주제가 이제 떠오르는 기업의 품질 활동, 품질 확보 활동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는 이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또 보다 먼 미래를 보았을 때 이런 기업의 품질 활동, 품질 확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술 커뮤니티와 디벨로퍼 릴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주제 사이에서 연결점을 많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에서 품질 확보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맡고 있는 조은옥입니다. 저는 개발자에 의한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비개발자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이후 IT 기업에 이직을 해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처음 접하게 돼서 운명적으로 이쪽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발자를 지지한다라는 뜻을 가진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팀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개발자와 그리고 기술 조직을 지지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아한 형제들에서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 조직 그리고 개발 문화 그리고 기술력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개발자와 기업의 기술 조직을 지지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기업과 개발자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과 활동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업에는 어떤 비즈니스적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제목이 이제 개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술 커뮤니티와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목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개발자의 성장이 나아가서 기업 전체의 성장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업의 성장이라는 거를 우리는 많은 포인트에서 조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도 기업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나 프로덕트 자체의 성장 혹은 유저가 더 많이 확보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기업의 성장 포인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회사가 점점 더 많은 구성원들을 함께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해서 임직원 수가 증가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기업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개발자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기술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가보고자 합니다. 마리 생발이라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디벨로퍼 릴레이션 관련 활동을 해온 전문가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통의 원칙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공유함으로써 그룹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이다 라고 기술 커뮤니티 혹은 커뮤니티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공통의 원칙. 우리는 같은 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과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그룹의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사실 커뮤니티에 한정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업 내에서 공통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고 기업 내에서 서로의 팀과 그리고 구성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나누고 그럼으로써 발전시키면서 구성원들이 나중에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커뮤니티의 정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란 기업의 바깥에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기업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커뮤니티가 바로 개발자의 성장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의 성장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요즘에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왜 커뮤니티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할까요? 그 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앞서서 이제 커뮤니티가 바깥에도 존재할 수 있고 또 기업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기업에 있는 바깥의 커뮤니티가 기업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바깥에 있는 커뮤니티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술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커뮤니티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 솔루션이나 프로바이더들의 이런 API, SDK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저 그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바깥에서 많은 이제 자체적인 기술 커뮤니티다 아니면 컨퍼런스다 열리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 바깥의 커뮤니티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 외적으로 있는 커뮤니티들은 기업에게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 있느냐? 기술 개발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 요즘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요즘 관심사를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컨퍼런스에 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회사의 솔루션들,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를 광고 혹은 우리의 회사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홍보의 매체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게도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두 가지 측면의 기업에게 있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프로덕트를 가진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개발자를 핵심 인력으로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대다수가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개발자향 기술 프로덕트를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커뮤니티가 이런 가치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 프로덕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프로덕트를 사용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느꼈었던 에러점이나 아니면은 발견한 버그나 아니면 불편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노하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기업의 담당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제품군, 우리 서비스, 우리 프로덕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프로덕트를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지 미리 캐치를 하고 더 나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술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담당자가 모든 리소스를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존 유저들, 기존에 우리의 서비스나 우리의 프로덕트를 이용해봤던 유저들이 남긴 후기,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사용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했고, 혹은 이런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라는 그런 노하우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신규 유저를 끌어들이는데 그 학습 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들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유저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발적인 지지자와 홍보대사로 성장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팬덤, 우리 기술에 대한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바깥의 커뮤니티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열심히 채용을 해야 하는 기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필요한 기술 스택들을 가진 인재풀로서 어떤 인재가 필요할 때 그 해당 기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를 찾고 싶을 때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재풀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 있는 바깥에 있는 커뮤니티가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의 안쪽에 있는 커뮤니티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 내부의 커뮤니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작은 조직도 있겠지만, 혹은 우리 회사의 내부의 기술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내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내부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게 되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먼저 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성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면이지만, 사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무엇이 더 부족한지를 잘 아는 것은 이제 구성원들끼리
자유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이나 아니면은 자발적인 어떤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과 또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조직들이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 간의 사일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한 형제들에는 잡담이 경쟁력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발산되고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그걸 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비스나 아니면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직 간의 사일로가 형성이 되면은 이야기가 단절이 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개발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팀에서 개발했던 프로덕트, 이 팀에서 개발했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중복 개발을 하거나 중복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의 커뮤니티를 활성함으로써 서로 어떤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꼬가 털어지게 된다면 조직 간의 사일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커뮤니티가 내부에 자리 잡게 되면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외부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라는 조직 문화와 우리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외부에 전파하는 그런 채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기업 바깥의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그리고 기업 안에 커뮤니티를 키우는 일은 결국에 이 기업에 둘러싼 개발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게 되고, 그리고 이 개발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또 기술 커뮤니티를 키우는 일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디벨로퍼 릴레이션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개발자와 기업을 잇고 그리고 기술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것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다 라고 오늘 띄워봤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또 궁금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먼저 개발자와 기업을 왜 이어야 할까? 그리고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와 기업을 왜 이어야 하는지, 왜 일반적인 구성원의 관계, 임직원의 관계에 나아가서 조금 더 끈끈한 관계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이 개발자라는 존재가 떠오르고 있죠. 소프트웨어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다, 파괴전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양한 이제 IT 업계의 주요 키워드들과 함께 기술이 여러 산업에 더 밀접하게 적용되고 융합해서 기술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이제 개발자는 킹메이커다, 킹메이커라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오라일리 출판사에서 나왔던 The New Kingmakers, 개발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가에서는 이 기업의 성장의 핵심 성공 열쇠,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로 개발자라는 직군이 점점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 급속도로 적용하기 시작한 그런 기술들 때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헤비한 IT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헤비한 것들을 투자를 해야만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몇 번의 클릭과 몇 번의 액션만으로도 서버를 띄우거나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더 잘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존의 IT와는 상관이 없었던 다양한 산업에서도 IT 기술을 쉽게 그 진입장벽에 낮춰줘서 함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에너지, 교육, 농업, 유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이 기술들이 훨씬 더 밀접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기술을 만들고 활용하고 구현할 사람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개발자라는 존재가 더더욱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개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각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고객인 경우가
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의 업무를 더 쉽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준다거나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생겨난다거나 그래서 개발자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개발자가 핵심 인재 그리고 채용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더 열심히 영입을 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좋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단순히 IT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디벨로퍼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퍼블릭 릴레이션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흔히 PR이라고 줄여 부르는 활동인데 홍보 활동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퍼블릭 릴레이션의 정의는 기업이 대중, 공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나 기자회견, 공중파 출연 들을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세미나, 컨퍼런스, 전시회를 통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역시 소셜미디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셜미디어를 운영을 한다거나 사회공헌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여를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다양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대중공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개발자라는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개발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적어놓은 이 예시들이 거의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같을 수 있지만 개발자 오디언스와 IT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특징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일들을 많은 기업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이 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시작은 바로 이 첫 번째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발자가 고객인 기업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이제 아이폰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애플 제품에 대한 굉장히 충성심 그리고 높은 로열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시작은 애플 컴퓨터에서도 시작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시작했던 배경은 바로 애플 컴퓨터의 수석 에반젤리스트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MS와 IBM의 PC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플의 컴퓨터인 맥을 알리기 위해서 에반젤리스트, 즉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군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직군이 단순하게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맥을 사용하면 이런 점이 좋고 때로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다른 회사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요런 것들을 해보면 더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을 하는데 혹은 PC를 이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조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도사의 직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의 장점을 알리고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 에반젤리스트를 중심으로 유저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은 기술의 팬덤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유저들이 유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지지 기반 그리고 나아가서 스스로도 내가 맥을 써봤더니 IBM 컴퓨터보다 혹은 MS 컴퓨터보다 이런 점이 더 좋았고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주변에 권유하게 되는 그런 자발적인 홍보대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에반젤리즘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반젤리즘의 본래 의미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플 컴퓨터가 수천 개의 사용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돈을 받거나 고용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맥의 좋은 점을 자발적으로 전파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업은 나에게 좋은 것에 기반하지만 이 에반젤리즘은 상대에게 좋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기술의 좋은 점을 알리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자나 전문가 그룹에 신기술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이제 직무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에반젤리스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에서도 제품별로 많은 에반젤리스트가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중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에반젤리스트의 질주가 살짝 주춤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전도라는 종교적 색채가 짙은 직무명도 있었지만 이 조직 내에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니 그렇다면 한번 영업 KPI를 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팔아올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조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이후에 영업 KPI를 부여하게 되면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적 성격으로 어쩔 수 없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였던 에반젤리스트가 이제는 나에게 뭔가를 팔러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영업사원적인 이미지로 변질이 되면서 사람들에게서 점점 마음에서 멀어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홍보 메시지만 전달하게 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인 애드보케이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란 이제 개발자를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직무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직무명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멘토링 혹은 코칭 역량까지 보유하면서 회사 밖으로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우리 회사의 문화를 알리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더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회사 안으로는 바깥쪽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받았던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달을 해주면서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피드백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대외적으로는 개발자분들의 성장과 어떤 도움을 드리면서 기업 안쪽으로는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고객의 목소리, 우리의 유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회사 안쪽에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개발자의 관계 형성과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인지도 확대와 상생 그리고 내부의 역량 강화까지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전에 경험을 해왔었던 이런 개발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의 애드보케이트 활동 그리고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제가 있었던 곳의 디벨로퍼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프로덕트, 기술에 대한 유저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술에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될지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어떤 영업 기회 우리가 잠재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의 기술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유저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3개 활동과 우측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활동 일반적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고 오른쪽의 두 번째는 이제 대학생 및 교육연구기관까지 해서 잠재적인 우리의 기술 유저들까지도 노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잠재 유저를 육성을 하는 그런 활동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객, 사실 기술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게 개발자 개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비즈니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한 세션을 운영한다거나 관계를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애드보커시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유저를 계속해서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술 프로덕트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한 창구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 활동들에서 얘기를 들자면 유저 그로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 행사나 아니면 간단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또 개발자 커뮤니티를 후원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우리의 기술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도록 유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면 구글 검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공간 상에 우리 회사의 콘텐츠들이 많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술 블로그와 혹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회사의 콘텐츠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블로그,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 또한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개발자가 고객으로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자사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을까라는 활동들을 보았다면, 두 번째, 우리나라에선 그렇다면 왜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더 활발하게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은 사실 개발자 채용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점차적인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개발자를 모시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실력 있는 개발자의 수요가 수요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자 공급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자를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를 모시기 위해서 기업들의 고민도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를 키우자. 개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면 키워서 우리가 채용을 하고 또 같이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개발자 양성을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개발자를 찾자. 우리가 개발자를 어디서 찾을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커뮤니티를 교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직접 좋은 개발자분들,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거나 찾아오는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키우고 찾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자를 뺏어오자 라는 측면으로서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때문에 개발자 처우를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일하기 좋습니다, 개발자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라는 것들을 브랜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뺏길 수만은 없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개발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부에는 개발 문화를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또 내부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회사에 계속 머무를 수 있고 더 많이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 4가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과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 이렇게 일하기 좋아요 라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딩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티를 관리한다거나 사회공헌, HR, 채용, 교육, 보사. 그런데 여기에 IT와 개발자를 곁들인 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기업들이 각각의 부서들이 이런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고 또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개발자와 기술 커뮤니티 그리고 IT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그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디벨로퍼 릴레이션 조직을 만들고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기술 전략 팀이나 아니면은 전략 기획팀이나 전략 지원팀, 기술 문화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명목 안에 디벨로퍼 릴레이션 업무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통해서 이제 기술 조직 브랜딩과 이렇게 잘 브랜딩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채용, 그리고 내외부 개발자의 성장에 집중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아한 형제들 마찬가지로 우아한 형제들도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그리고 저희 내부에 있는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목표 하에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단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아한 형제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우아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 조직에 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의 기술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콘텐츠 등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아한 형제들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일 것 같다. 혹은 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술적 활동들이 나의 성장 혹은 내가 역량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힌트를 얻어서 결국에는 지원의 의사까지
얻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의 구성원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조직 브랜딩, 기술 조직의 외부 인지도를 향상하는 그런 활동들뿐만 아니라 기술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것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 목표 하에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축은 위쪽으로 갈수록 외부에 있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활동,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디벨로퍼 릴레이션은 단순하게 뭐 안에 있는 개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바깥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우리 회사를 알리고 혹은 내실을 다지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행사를 후원하거나 혹은 저희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다양한 외부 대상의 행사들을 열므로써 외부에 있는 인지도를 향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 조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스터디를 통해서 각각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더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 스터디가 단순히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자바에 대해서 혹은 코틀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코틀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외부에 바깥에 있는 개발자분들 계시면 함께 해요 라고 하면서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도 함께 끌어들여 같이 성장하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더 차별화되는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아니면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한다거나, 그리고 해커톤을 열어봐서 우리 회사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축제 분위기로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활동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든 개발자가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우한형제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스터디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관심 주제에 대해서 우한형제들 내부에 있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우한형제들 바깥에 있는 다른 개발자분들도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먼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결정이 된다면 외부의 모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한형제들 개발자와 바깥에 있는 개발자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멘토링 타임을 통해서 서로 다른 회사의 개발자분들과 함께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거나, 그리고 서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릉역에 최근에 테크살롱이라는 거를 오픈을 했는데, 개발자와 기술 커뮤니티를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것에도 지원을 하고 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개발 교육에도 진심으로 담아서 개발자 육성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개발자 육성해서 저희 쪽에서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IT 업계 전반적으로 더 좋은 기술 개발 인력들을 키워서 또 이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IT 업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드시 이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우한형제들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 지원자분들이나 교육 수강생분들이 활약하고 싶은 IT 기업으로도 더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요것저것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한형제들 내부 안에서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요. 글을 잘 씀으로써 우리 회사에 대한 혹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 바깥에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자의 글쓰기 교육에도 진심을 담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형제들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던 계기가 바로 이 기술 블로그의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부에서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혹은 내부의 구성원들만 알고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더라도 캐주얼한 주제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렸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우한형제들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구나, 이런 기술을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구성원분들이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더 편하게 저희의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경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이런 글쓰기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테크레인저스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기술 조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내부 구성원분들의 커뮤니티를 이뤄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기술 블로그 글쓰기를 조금 더 열심히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 조직 내부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멘토링이나 개발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떤 것들을 가져가면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TF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커뮤니티의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행시켜봤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우한 테크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데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한 현재들의 기술 이야기들을 월간 한 번씩 진행하는 이제 우한 테크 세미나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우한 테크 콘서트 우아콘이라고 해서 저희의 기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기획자 이런 쪽의 다양한 테마들도 함께 다루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기술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엔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업과 개발자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반과 생태계를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 우위라고 하는 거는 많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좋은 인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의 기술적인 역량을 많이 다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나 우리의 기술력을 더 높이는 것도 기술적 우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술 프로덕트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는 것 또한 기술적 우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은 굉장히 많은 부서들과 그리고 많은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브랜딩, 기술 조직을 브랜딩하고 개발자 친화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브랜딩적인 역량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프로덕트가 이 메인인 경우에는 기술 주자를 확보하고 또 잠재 고객과 영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마케팅적인 역량도 발휘를 하게 되고요. 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유저의 피드백 창구가 된다거나 개발자 커뮤니티와 교류를 하고 기술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기술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한 개발 인재 육성이라든지 테크 HR, 기술 인재 발굴 및 채용과 그리고 내부에 있는 개발자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개발 문화 구축 같은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테크 CSR,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많은 일들을 디벨로퍼 릴레이션 한 팀 그리고 한 담당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개발자와 IT 생태계에 대한 조금 더 특징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들을 발견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가질 수 있는 23가지 또 다른 커리어들이라고 해서 이런 도표가 하나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인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고 또 밑에서 위로 갈수록 팀 기반 협업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이런 축을 가지고 있는데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기 빨간색 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팀 기반의 협업이 굉장히 강하고 또 요구되는 대응 능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부서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아가 개발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기술 조직과 기술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직군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한번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직무명으로 분화돼서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에반젤리스트와 애드보케이트는 뛰어난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개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들어왔던 그런 개발적 능력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기술 블로그 같은 것들,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는 테크니컬 콘텐츠 매니저, 혹은 기술 블로그 에디터, 요즘에는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도 때로는 이 기술 블로그에 관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직군들도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브랜딩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행사, 개발자 행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개발자 프로그램 매니저, 디벨로퍼 마케팅 매니저 이런 식의 다양한 직군들 명을 가지고서 채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채용과 HRD, 개발 문화 등등을 담당하면서 인사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자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맡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리크루터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테크니컬 코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것들을 많이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고민하고 디벨로퍼 컬처 매니저라고 해서 사내에 있는 문화를 개선시키는 것들도 많은 채용 공고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직무들의 목표는 모두 같이 개발자와 기업 간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에 속한 직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돼서 있지만 요즘에는 또 이제 다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묶어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브렐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이 기업의 성공을 이끄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고 앞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정의를 내었던 마리 생발이라는 저자의 책을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번역을 진행을 했는데 데브렐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개발자와 기업 문화 만들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데브렐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인세가 들어오진 않아요. 번역은 장당으로 계산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미 모두 정산을 받았지만 디벨로퍼 릴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실패합니다까지 굉장히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란 개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멋진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멋진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개발자에게는 진정성을 담아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이 관계가 프로덕트 면에서도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몸에서도 유의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기업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윈윈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아한 형제들도 이런 포인트에서 노력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술 커뮤니티의 가치 그리고 개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서 함께 성장하는 그 바탕을 만들어나는 그 날까지 개발자를 지지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